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화요일 코너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반장전 가야죠. 네. 일반장전 앞서 예고는 비트코인이 불러온 1차 산업혁명.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1차 산업혁명은 글자 그대로 이제 광공업과 농업의 시대였죠. 지금 광부들이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마이닝이라고 광부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디지털 광부들인데 이 채굴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코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추가로 마이닝을 하는 그런 움직임과 거기에 관련된 파급 산업, 하드웨어적인 이 산업도 같이 태동을 또 움직이고 있어서 물론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기업들이 잘 아시는 뭐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 그래픽 카드 GPU 굉장히 각광입니다. 지금 가격이 계속 뛰고 있는 모양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채굴의 마이닝의 부활 이런 주제로 오늘은 국내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조금 아직까지도 그 수익성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다시 짚고 조금 들여다보자 이 내용입니다. 뭐 실리콘웍스를 비롯해서 이제 팹리스 업체 이렇게 적어놨는데 삼성전자 시스템 LSI가 가장 포지션은 그래도 국내에선 뭐 존재감이 있죠. 근데 글로벌로 나가면은 퀄컴이라든지 뭐 AMD,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65%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만 업체가 17%, 중국 일부 업체들이 한 15%, 우리나라는 한 3% 정도 돼요. 3%. 그나마 이제 실리콘워스는 매출 1조 정도 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뭐 팹리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장보다는 설계를 하는 그런 회사고,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공장을 가지고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죠. 독특하게.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를 빼고 AD, 그러니까 저 밑에 화면에 나가는 거는 이제 주로 국내에서 많이 언급되는 팹리스 업체들이니까 저 내용들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쭉 적어놨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뭐 제주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아나페스,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동원 아나텍, 뭐 해성 DS. 요즘은 뭐 이제 차량용 반도체 품귀 이 얘기만 계속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글로벌로는 지금 저 코인 때문에 난리인 모양입니다. 난리. 자, 목이 잠기는 관계로 정태근 팀장께 오늘 제가 쭉 늘어놓고 두 분 좀 말씀 많이 해달라고. 목이 갔어요 지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황사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민감합니다. 저 미세먼지도 오늘 황사 그냥 몰려온다고 얘기해요. 그래갖고 사실 아침에 또 꽉 껴 있으면은 오늘은 또 이런 청정 뭐 에너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클린한 또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10년 전에 반복됐던. 어제 보니까 뭐 클린 앤 사이언스, 위닉스 뭐 이런 것도 잠깐 좀 움직이던데 신성이 엔지도 어제 참 약간 움직였고, 신성이 엔지는 그 인베스코 솔라 그 인덱스에 또 편입이 돼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더라고요. 그런 내용 좀 있었고. 아니 뭐 오늘 황사 얘기할 건 아니고 팹리스.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아침 주제가 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괄적인가요? 포괄적이라기보다는 너무 개인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참다고 찾아봤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김현 매니저부터. 간단하게 이제 좀 우리가 팹리스라고 하면 이제 너무 범위가 좀 그 광범위하니까 좀 이제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뭐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또 핸드셋 쪽, 이쪽으로 이제 조금 두 개를 조금 구분하면은 그래도 조금 쉽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실리콘웍스에 대비될 수 있는, 그게 실리콘웍스는 이제 최대 지주회사 이제 LG거든요. 그렇죠. 주로 LG 요. 이제 LG 쪽,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가 이제 주요 고객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요즘 뭐 DDI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DDI가 정말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티나게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구동 칩. 맞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IC, 디스플레이 이제 드라이버 IC라고 하는 건데, 요걸 이제 가장 이제 대한민국에서 잘 만들어내던 회사가 이제 실리콘웍스다. 왜 그러냐면 이제 최대 고객사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요즘에 OLED 패널, 특히나 이제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중소형 OLED뿐만 아니라
중대형 OLED 패널도 그야말로 요즘에 뭐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LED 패널 가격 상승과 함께 가장 이제 또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팹리스 중에 하나가 실리콘웍스 실적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뭐 영업이익이 1,000억이 훌쩍 넘게 이제 나왔고 올해도 뭐 한 1,200~30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실리콘웍스가 1조 1,0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또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실적 가치 대비하면은 실리콘웍스는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치주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서기는 했지만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나 이제 뭐 대만의 팹리스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PR이 거의 뭐 18배, 20배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야말로 지금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실리콘웍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LG 쪽에 이제 실리콘웍스가 있다면 삼성 쪽에 이제 또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똑같이 이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 쪽은 바로 이제 LB세미콘이라는 회사예요. LB세미콘? 네, 요 회사가 또 주력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DDI라고 하는 거.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IC이기 때문에 LB세미콘 물론 이제 그 시가총액을 따져보면은 실리콘웍스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이익의 규모도 이제 딱 따져보면 한 딱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LB세미콘이 올해 이제 특히나 삼성 쪽도 이제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QLED 패널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도 어쨌든 현재까지 최근 한 15년 동안에 대형 이제 그 TV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또 삼성전자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제 또 수혜를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LB세미콘은 또 요 DDI뿐만 아니라 CIS, 삼성전자가 또 주력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을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CMOS 이제 이미지 센서 쪽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작년부터 많이 해놨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LB세미콘도 역시나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저평가 좀 되어 있는 구간이고 두 종목 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됐건 뭐 팹리스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좀 충분히 좀 받았기 때문에 뭐 네. LB세미콘을 꼭 뭐 삼성전자 쪽 수혜주로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핸드셋 쪽고 이제 나눠보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방금 뭐 이미지 센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이제 구동 칩이라든지 뭐 IC 그다음에 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또 MCU 칩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을 이제 또 열거를 좀 해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동훈아나텍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바로 이제 AF 오토포커스 그다음에 OIS. 그 OIS 관련된 있는 구동 칩을 이제 만들어내는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또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올해부터는 실적이 이제 한 단계 좀 점프업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핸드셋 쪽에서는 동훈아나텍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CU 네.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쪽에서는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좀 아쉬운 건 이제 어버브 반도체는 주로 이제 가전제품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가전 쪽도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호황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차량용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MCU를 만드는 회사가 특히나 이제 팹리스 회사 중에는 딱히 없는데 그나마 하나 조금 추가를 해볼 만한 회사가 코아시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뭐 생소한 조금 기업이긴 하지만 요즘 얘기들 많이 네, 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또 소개를 한번 드렸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역시나 코아시아도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은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 쪽 MCU는 뭐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은 코아시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정말 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뭐 요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또 추가할 종목이 있으면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팹리스 영업이익 순위를 추산해 보면은 실리콘웍스, 동훈아나텍, 텔레칩스 요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기서 조금 줄여 주셔야 되고 왜냐면은 정태현 팀장도 껴야 되는데 지금 네. 방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은 줄이면은 동훈아나텍 일단 빼고 네, 실리콘웍스가 있기 때문에 어, 뭐 동훈아나텍은 워낙 많이 소개 또 해드렸잖아요. 네. 실리콘웍스와 LB세미콘은 이제 삼성 쪽 계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오케이. 뭐 코아시아 정도만 추가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시아를 뺀다고요? 코아시아만. 코아시아까지만 그렇게 낫죠. 네, 두 종목. 자, 정태현 팀장님. 네.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 가면은 너무 날라먹는 것 같아서 얘기 좀 해야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뭐 할 얘기 별로 없으면은 없는 게 아니라 얘기할 제가 수도 너무 있지만. 방대한 걸 좀 어려운 걸 좀 해요. 아니 저도 뭐 뎁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실 꺼내온 건 아니에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코인이 그냥 들쭉날쭉하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그 이제 그 GPU 네. 와 그다음에 뭐 이런 AMD라든지 이런 쪽이 워낙 지금 뜨거운 해외에서 다시 이제 채굴을 하는 것들을 한때 채굴한다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네. 그러면 저게 또 우리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보면은 그 게임기 쪽으로 이게 빠져나가고 해서 품귀 현상을 나타낸다고 일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수요가 막 몰리면은 다른 쪽이 갑자기 어이구 이거 어디 갔어? 원래는 평상시에는 많던 것들인데 찾으면 없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이 이제 또 혹시나 또 다른 쪽으로 수혜나 뭐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래서 얘기가 저 참 몇몇 찾아봤는데 일단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업으로 네. 그 베이칩스하고 AD칩스가 있는데 AD 칩스. 네, 두 개를 찾았는데 베이칩스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장애 주식이에요. 장애 주식. 네, 그 베이칩스는 장애 주식이고 AD칩스는 아실 거예요. AD 칩스? 네. 에디칩스 어제 급등했잖아요. 어제.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뭐 때문에 두 종목을 준비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그 에이직 방식을 탑재한 그 채굴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에이직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이게 주문형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납품 방식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고 최근에는 대만 업체들이 이 에이직 방식을 탑재한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부서가 이제는 팹리스 파운드리에서 분리가 되게 되면서 이 파운드리 부서에서 이 에이직 방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나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에이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너무나 이게 당연히 뭐죠 그 불필요한 기능, 그러니까 채굴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 없는 기능들을 맞아요. 제외를 시켜. 전력을 워낙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입력 단자에서 디스플레이 우리가 굳이 채굴하는 과정을 막 눈으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결과물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그냥 연산만 계속 돌리는 그런 특수한 설계의 칩들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파운드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런 방식의 에이직 그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그 GPU 같은 경우에 GPU가 탑재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병렬 연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전력 소모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렬 연산을 제외한 그 병렬 연산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굴에 특화된 방식으로 생산한 반도체를 만드는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그 채굴 방식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뭐 기업 그 말씀하신 1차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이직 방식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에이직 방식에 특화된 기업이 베이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200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장외 주식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상당히 고차원적인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반도체 설계 자료를 만들어서 어디에 전달을 하냐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TSMC에 전달해서 파운드리 방식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에이직 방식 반도체뿐만 아니라 FPGA 칩도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칩 설계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고속 연산을 위한 그 에이직 칩을 중국 기업과 MOU를 맺고 그 다음에 중국 채굴 시장에 이 에이직 칩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그 비트코인 채굴 방식으로 특화가 된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수혜가 보게 된다면 이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팹리스 설계, 그 다음에 DSP,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팹리스하고 그 파운드리는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디자인 솔루션, 그러니까 DSP 부분은 많이 좀 부각이 안 됐는데 디자인 솔루션은 말 그대로 설계가 된 그 설계 도면이 될까요? 네. 도면을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파운드리 업체에 넘긴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영민 매니저에서 말씀하신 코아시아 그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AD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조금 전에 차량용 반도체 MCU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그 AD칩스가 MCU 코어 IP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 회사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그 현대차의 아다스 프로세서의 기반이 되는 게 MCU 플랫폼입니다. 네. 근데 그 MCU 플랫폼에 2세대로 진화가 돼가지고 CPU 그리고 VPU가 장착이 돼서 고차원적인 연산을 진행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 고차원적인 연산은 현재 국내 기업에서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아다스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다스 프로세서에 대한 알고리즘은 현대차가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그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하드웨어 플랫폼은 현대 모비스 하고 있고 이거를 고차원적인 어떤 그 실행 연산을 하기 위한 반도체 칩은 인텔의 댄버튼 칩이 있고 인텔의 댄버튼 칩에서 이제는 엔비디아의 자비아 칩으로 넘어간데 또 자비아 칩에서 또 고차원적으로 연산이 되고 있는 칩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칩을 현재 국내에서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 칩이 뭐냐면은 스마트폰으로 얘기하게 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돼요. AP 그리고 칩. 예. 네.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CPU. 요 역할을 하는 두뇌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금 합체돼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산되기 이전까지는 인텔의 댄버튼 칩이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자비아 칩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GV80이라든지 이런 그 제네시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차량용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비아 칩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생산되기 전까지는 좀 의존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이전에 그 MCU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기본이 되는 MCU 칩의 어떤 IP는 AD칩스가 이제 삼성전자에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삼성전자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기서 추가를 하자면은 뭐 코아시아도 있고 지금 급등한 AD칩스도 좀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에이직 방식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설계 자료를 현재 만들고 있는 베이칩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장되면 아마 앞으로 그 에이직 칩에 대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종목 베이칩스하고 에이직칩스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코인 채굴에는 가장 핵심은 GPU라고 하는 그래픽 프로세서 네. 유닛.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인데 이 GPU가 또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단계에서 테슬라의 그 뭐 FSD라고 하는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하죠. 완전 자율주행에는 GPU 칩과 NPU 칩 두 개로 된 시스템 온 칩과 그게 코어, 헤더, 그러니까 머리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설계가 되기 때문에 채굴에 이 GPU가 많이 나가버리면은 전장용 차량용 반도체 아까 얘기하신 뭐 MCU 같은 것은 조금 약간 단순 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GPU나 NPU나 뭐 이런 쪽도 다 쏠려 나가서 자동차가 쓸 반도체가 계속 품귀가 된다. 네. 저는 그 생각이라서. 그거 관련된 회사가 네페스. 네페스. 네, 차량 반도체 갖고 뉴모로 칩이라 가지고 최근에 AI 뉴모로, 차량에 맞아요. AI 관련된 칩을 현재 네페스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GPU 보게 되면은 뭐 아까 전에 말한 텔레칩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많은데 거기서 하나 더 얹으면은 이제 네페스. 너무 많은데? 또 빼야 되잖아요. 코아시아 뺄까요? 그냥 저것만 하시죠 그냥. 그냥 이거는 추가로 얹은 거 플러스 베이칩스는 알파니까. 비상장이니까 그러면 네. 저거 빼고 네페스 넣을까요? 그러죠. 뭐 내가 시키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스펙으로. 지금 방금 이제 얘기해 주신 모든 걸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네. 종목이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그 서학개미분들은 그냥 엔비디아 사시면 돼요. 왜 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엔비디아는 어디서 고민할 다 필요 지금. 없이 그냥 네. 오늘 밤에 그냥 엔비디아 그냥 주문 넣고 사시면 사실 그러네. 되거든요. 엔비디아 맞아요. 주가 또 많이 조정받았고 맞아요. 오늘 또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또 나왔기 때문에 괜한 짓 했네. 그냥 엔비디아를 사시면 된다라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팀장님께서 정말 이 전문적인 지식을 대방출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제 엑시노스 오토라는 이제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장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로 이제 갔을 때 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컴퓨터로 따지면 우리 CPU 역할을 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이제 모바일 AP 역할을 하는 그 이제 엑시노스 오토라는 칩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아우디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까지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됐다. 다만 이게 이제 사실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전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정말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얼마 남지는 않은데 만약에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독박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복잡하게 밸류체인이 정말 많이 이제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지금은 누가 이거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반도체 칩이 이제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됐건 뭐 미국의 AMD가 됐건 뭐 엔비디아가 됐건 그런 이제 칩들을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 온 칩, SoC 방식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칩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장착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분명히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팹리스 산업이 좀 더 많이 더 그렇죠. 이야기를 이게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꺼낸 이유는 사실 오늘은 뭐 기업을 딱 찍자 이런 개념보다는 태동하는 움직임들이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또 다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듯한 네. 느낌. 틀어지는 게 나쁜 의미는 꼭 아니고 막 뭔가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다양화라고 해야겠죠. 네, 다양화로. 다양화. 네. 자, 더 나가면 오늘 또 이상한 데로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다 지우고 엔비디아 하나 넣고. 엔비디아를 보시면 된다는 네, 거. 자, 김현미 이전 오늘 또 가셔야 되니까. 네.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경기 민감주와 이제 기술주고 동반해서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뒷받침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도 벌써부터 이제 좀 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뭐 어쨌든 엔비디아가 됐건 제가 말씀드렸던 뭐 FSD가 됐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키워드와 일발장전까지 함께해 주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